안녕하십니까. 기출선생입니다. 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26번 문제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피한다. 사회복지 기관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여 서비스합니다. 2번 정부 이외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정부 이외의 기업이나 회원들의 후원금, 기부금 등도 운영 지원을 받습니다. 3번 조직 성과의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성과 측정에 대한 표준 척도가 없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조직 성과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합니다. 4번 법률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전문성은 중요하지 않다. 법률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중요합니다. 5번 기업 조직과 비교할 때 대표적 차별성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기업 조직과 사회복지기관 모두 효율성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추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2번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한국전쟁 이후 부모를 잃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설 위주로 발전하다가 1980년대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사회복지기관이 설립되고 1990년대 초반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신설되며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3번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4번 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5번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한다. 28번 문제입니다. 관료제의 주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조직 내 권위는 수평적으로 구조화된다. 관료제는 수직적으로 계층화되고 수평적으로는 기능적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니은 조직 운영에서 구성원 개인의 사적 감정은 배제된다. 디귿 직무 배분과 인력 배치는 공식적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니을 업무와 활동을 분업화함으로써 전문화를 추구한다. 정답은 4번의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조직 구성원은 비공식 집단의 성원으로 행동하며 이러한 비공식 집단이 개인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정답은 1번의 인간관계 이론입니다. 인간관계 이론의 내용은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은 생리적, 경제적 요인으로만 자극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이러한 비경제적 보상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비공식적 자생 집단 등을 통해 사회, 심리적 욕구의 충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의 의사 전달과 참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2번 사회 서비스 공급에 영리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3번 사회복지법인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번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5번 정부 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 재원이 다양하다. 31번 문제입니다. 행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무 배치가 위계와 부서별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조직이다. 행렬 조직은 수직 구조를 유지하면서 조직의 상황에 따라 수평적인 구조의 변형을 조합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조직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번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비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 공식적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3번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행렬 조직은 필요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구성을 합니다. 4번 직무별 분업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업별 협력을 강조한다. 5번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가상의 사업 조직을 일컫는다. 행렬 조직은 현실적으로도 활용되는 조직 구조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조직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산, 구성원 수 등으로 조직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 2번 직무 표준화 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구성원의 재량권은 낮아진다. 3번 사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4번 집권하는 구성원의 자별적 참여와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조직 내 구성원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구성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분권화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5번 분권화는 책임과 권한을 조직 내 분산하는 전략이다. 33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인구 사회학적 조건은 사회 문제와 욕구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니은 빈곤이나 실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정책 수립과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디귿 과학기술 발전 정도는 사회복지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니을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일반 환경은 정치적 환경, 법적 환경, 경제적 환경, 인구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기술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업 환경은 특정의 사회복지 조직이 자원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특별한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들을 의미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 회계규칙상 준예산 체제 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직원급여, 니은 전기요금, 디귿 한국사회복지관 협회 회비, 니을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정답은 기억, 니은, 니을 3번입니다. 준예산은 예산이 미처 편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법인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및 임직원 보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브레이커와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에 의하면 과업형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이다. 과업형이 아니고 팀형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입니다. 피들러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의 호의성이 모두 분리하면 리더가 인간 중심의 행동을 해야 효과적이다. 피들러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의 호의성이 모두 분리하면 과업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입니다. 3번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을 경우 위명 리더십이 적합하다.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구성원의 성숙도와 의지가 모두 낮을 경우는 지시형 리더십이 효과적입니다. 구성원의 성숙도는 낮지만 의지가 높을 경우에는 제시형 리더십이 효과적이고요. 4번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에 의하면 동기부여형 리더십은 목표 달성과 리더십과 상반된 가치를 추구한다. 5번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는 추종자들에 대한 권한 부여를 통해 동기 수준을 높입니다.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에 주된 관심을 갖는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을 자원봉사자 관리에 적용할 경우 자원봉사자의 욕구 유형에 따라 배정할 업무가 다를 것이다. 가령 친교 욕구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말벗대기 등 대면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배정하고 권력 욕구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팀장 등 관리 업무를 맡기고 성취 욕구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후원자 개발 등 다소 어려운 업무를 배정한다. 정답은 2번의 친교 권력 성취입니다.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의한 욕구의 세 가지 형태는 친교 욕구, 권력 욕구, 성취 욕구입니다. 친교 욕구는 다른 사람과 친근하게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이고 권력 욕구는 조직의 지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통제, 지시하려는 욕구입니다. 성취 욕구는 어려운 일을 성취하려는 욕구로서 장애를 극복하여 높은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욕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있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최상위 단계는 자아실현 욕구이다. 2번의 알더퍼의 ERG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3번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 의하면 감독, 안전은 위생 욕구에 해당한다. 4번의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의하면 성장 욕구는 관계 욕구보다 상위 단계이다. 성취동기 이론은 욕구를 계층화하여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4번의 내용은 알더퍼의 ERG 이론에 해당합니다. 5번 아담스는 공평성 이론에서 조직이 공평성을 실천함으로써 구성원을 동기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8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무만족은 조직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무만족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애착의 정도이며 직무만족은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번 신규 채용은 비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은 대체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3번 브레인스토밍은 제시된 아이디어의 양보다는 질을 더욱 중시한다. 브레인스토밍은 제시된 아이디어의 양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4번 갈등은 조직 내 비능률을 가져오는 역기능만을 갖는다. 갈등은 역기능일 수도 있지만 적정 수준의 갈등은 구성으로 하여금 최선의 행동 결과를 유발시킵니다. 5번 소진은 일반적으로 열성, 침체, 좌절, 무관심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소진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단순 업무에만 치중되는 일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인적자원 관리 방식은 인적자원 관리의 기초가 된다. 직무에 대한 업무 내용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분류한다. 직무 명세서 작성의 전 단계이다. 정답은 2번의 직무 분석입니다. 직무 분석은 어느 특정한 직무의 성질을 결정하고 그 직무에 포함되는 일의 목적, 내용, 필요로 하는 숙련, 지식, 능력 및 책임 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직원 선발의 기준이 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예산은 예정적 계획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결정되므로 사전 의결 원칙에 해당합니다. 2번 수지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이 되어야 한다. 수지 균형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강조하는 정확성의 원칙입니다. 3번 회계연도가 중첩되도록 다연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해야 합니다. 4번 예산이 집행된 후 즉시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은 집행 전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5번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1번 문제입니다. 페러 슈라만 등이 주장한 서비스 질 측정 도구인 서브컬 구성 차원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의 중립성입니다. 서브컬은 신뢰성, 확신성, 유형성, 공감성, 반응성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품질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판단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제시됩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과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충분성, 치매 예방 서비스 양을 증가시킴. 2. 연속성,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용하게 함. 3번 접근성, 치매 예방 서비스 비용을 낮춤. 4번 책임성, 치매 예방 서비스 불만 사항 파악 절차를 마련함. 5번 통합성,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함. 통합성의 원칙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서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접근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A지역 자활센터는 대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담 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 상담하여 취업 방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몇몇 대상자들은 A센터의 취업 성공률을 낮출 것이라고 보고 타 기관으로 보낼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요청하였다. 정답은 1번의 서비스 과활용입니다. 서비스 과활용은 욕구가 없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2번의 크리밍은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비협조적이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클라이언트를 제외하려는 현상입니다. 3번 의뢰는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4번의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를 사정하고 상담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입니다. 5번의 스태핑은 직원의 채용과 배치에 대한 인사관리 활동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기획과 관리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퍼트는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 관리에는 유용하지 않다.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인 퍼트는 정해진 목표의 계획 및 실시를 시간에 맞춰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그램 관리에 유용합니다. 2번 칸트 차트는 임계 통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에 유용하다. 임계 통로를 파악하는 기법은 퍼트에 해당합니다.
3번 책임 행렬표는 목표, 활동, 책임 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한다. 4번 사례 모델링이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다. 사례 모델링이란 유사한 사례들 중 성공적인 사례를 모델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벤치마킹과 같은 의미입니다. 5번 마일스톤은 월별 활동 내역을 파악하는 주된 기법이다. 마일스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정표로서 단계별 활동으로 이어지는 진행 상황을 도식화하는 것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논리 모델을 적용하여 치매, 부모, 부양, 가족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설계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투입,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실행 비용 1,500만원, 니은,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 완화, 디귿 산출, 상담 전문가 10인, 니을 성과, 치매, 부모, 부양, 가족원 삶의 질 향상. 정답은 기업과 니을 2번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 완화는 성과에 해당합니다. 상담 전문가 10인은 투입에 해당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마케팅 믹스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의 성과입니다. 마케팅 믹스는 가격, 촉진, 유통, 상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평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정적 현상이다. 양적 평가 지표가 많을 때 증가되기 쉽다. 평가 지표 충족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서비스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 정답은 4번의 기준 행동입니다. 기준 행동이란 기준으로 제시된 측정 가능한 지표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므로 실질적인 서비스 효과성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평가 기준과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노력,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로 측정됨. 노력은 얼마나 많은 양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2번의 효율성, 목표 달성 정도로 측정. 효율성은 비용 대비하여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3번 효과성, 대한 비용과의 비교로 측정됨.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4번의 영향, 서비스가 인구 집단의 형평성 있게 배분된 정도로 측정됨. 영향은 의도했던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5번 과정, 절차나 규정 준수 여부 등으로 측정됨. 4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평가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총괄평가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형성평가입니다. 2번의 형성평가의 대표적인 예는 효과성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 달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효과성 평가는 총괄평가입니다. 3번 총괄평가는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한다. 모니터링 평가는 형성평가의 방식입니다. 4번 형성평가는 목표 달성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목표 달성에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총괄평가입니다. 5번 총괄평가는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크다. 5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대상 인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위험인구란 프로그램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위험인구란 문제에 노출되었거나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번 클라이언트 인구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번 일반 인구란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문제에 취약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 인구란 대상 지역의 전체 인구를 말합니다. 4번 일반적으로 표적 인구가 일반 인구보다 많다. 일반적으로 일반 인구가 표적 인구보다 많습니다. 5번 자원이 부족하면 클라이언트 인구가 표적 인구보다 많아진다. 자원이 부족하면 제공 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인구가 표적 인구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